오늘은 24회 기출인데, 여기 이거 수정을 안 했네요, 제목. 아, 오늘도 안 했네. 네. 그냥 보세요. 네, 그냥 보세요. 24회 기출이고요. 24회 기출,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24회 1번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짧게 나왔는데, 문제가 앞에 긴데 제가 뒤에 문제만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이걸로 해야 되지? 펜 어디 갔지? 네, 거기 있네요. 이게 논점이 여기에 3개가 숨어 있어요. 3개가 숨어 있는데 하나는 실내 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해 토지일 때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결정. 요거 2개. 그러니까 1 실내 보호의 원칙, 2 결정에 문제가 있다, 3 녹지 지역을 녹지 지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 이 3가지가 논점이에요. 근데 이거 문제를 잘 안 읽으면 이 논점 딱 놓치기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그래서 답안 구성을 실내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거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계획재량, 두 번째 논점 계획재량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재량이 그 형량명령 이론에 따라서 잘 됐는지, 그 다음에 3번째는 녹지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계획변경 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논점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지지역 지정의 법적 성질이라고 썼는데, 사실 녹지지역이라는 거에 의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저 못 외우겠더라고요. 도시의 확산화를 방지하고 네. 무분별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그걸 미리 암기를 다 못하면 이 용도 지역이 12개인가 되거든요. 못 써요, 그거? 그 12개를 다 외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녹지 지역 지정, 용도 지역 지정의 법적 성질이 뭐냐.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쓸 수 있잖아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 지역을 지정 결정한 행위다. 그래서 행정계획이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그냥 이거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성질을 써줬어요. 그래서 썼어요. 아니 근데 사실 어떻게 다 써 이거를? 네, 이렇게 써도 점수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보기엔 안 쓸 것 같아요, 남들은. 네, 남들은 저 안 썼던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 관련된 내용, 소송은 아니구나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거 저는 법적 성질 이렇게 써줬고요. 실내 보호 원칙, 첫 번째 실내 보호 원칙, 이건 대놓고 물어봤으니까 실내 보호 원칙 의 쓰고, 저는 이 요건을 항상 판례로 써주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판례가 조금 길긴 한데 선체인가 반원. 네, 근데 저는 그 요건으로 안 쓰고 그냥 이 판례로 써요. 그래서 그게 좋죠. 저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외운 판례가 이 판례라서 저도 박사님이 여러 번 너무 그러긴 했지. 애정이 있어서 포시하는 틀리지 않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애정이 있어서 이거 그냥 저는 이거 요건 이 판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짧게, 그래서 이게 이 사안의 경우에 그래서 이 용도지역 이게 또 판례가 있어요. 용도지역 지구 지정 변경 결정은 이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행정주체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실내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항상 답안 구성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일반론적인 부분, 일반론에 해당하는 일반론적인 이론 부분 쓰고, 그 다음에 일반론적인 판례 쓰고,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부분에 가서 그 사안에 관한 판례 있으면 써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볼 수 없다고, 실내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서 실내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토지일 때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거를 이제 용도 지역의 구속적 행정 계획이니까 행정 계획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 계획 재량, 형량 명령 이론에 따라서 계획 제한에 대한 그 비례 원칙하고 비슷하게 형량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걸 했는지, 그래서 여기 계획 재량이랑 형량 명령에 대한 그 의의를 써줬어요. 그래서 계획 재량은 행정계획청에게 인정되는 재량. 이게 행정청이라고 안 하고 계획청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계획 세운다고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무슨 차이? 그러니까 행정법 그렇게 공부한 게 아니라 행정조직법을 공부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지. 네, 근데 행정청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쓰더라고, 계획청이라고. 근데 형량 명령이란 행정청의 계획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제2익을 정당하게 이익 형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이게 형량명령이라고 합니다. 비례의 원칙하고 비슷하죠. 네, 근데 판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혜택 흥결 오형량이라고 해서 계획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이익 형량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안을 해결해서 이거는 이제 사실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갑의 주장대로 이 당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이용 상황을 고려를 해서 용도 지역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제가 지어냈어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거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갑의 주장대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면 계획 재량의 흥결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줬고요. 이거는 뭐 계획 재량의 흥결의 하자가 없다라고 결론 내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잘 몰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사실관계가 잘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다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흥결의 하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그렇게 썼어요. 그래요? 만약에 뭐 하지 않은 전 비례원칙을 써가지고 비례원칙을 뭐 하지 않은 경우 뭐 그거 토지보상 도판에 쓰셨더라고요. 네. 네. 계획적.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에서 얘가 갑이 녹지지역 지정 해제해야 된다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해제하려면은 이 계획변경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에게는 이 계획 변경 청구권, 계획 보장 청구권,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뭐였죠? 아무튼 계획 그 보장 청구권이라는 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계획 변경 청구권이랑 계획 보장 청구권 뭐 있는데 그게 이제 인정이 돼야 녹지 지역의 재지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 변경 청구권이란 행정청이 결정한 행정 계획에 대하여 그 변경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요건이 있어요.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이 강행 법규가 존재를 해야 돼요. 행정청이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강행 법규가 있어야 되고 그 강행 법규가 사익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공익을 보호하려고 한 거는 그 공익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사인이 이걸 나 변경해줘라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만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 변경으로 달성되는 이게 오타가 있네. 사인의 사익이 공익보다 커야 돼요. 이거 항상 모든 행정 그거의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건을 포섭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안의 경우 마찬가지로 관련 판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 같은 장기적 종합적 행정계획은 그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이 그 계획의 변경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랑 비교되는 판례가 또 하나 있는데 비교되는 판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도시계획 시설을 해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이 행정청에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청구는 인정을 해서 그거는 변경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같이 대비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덧붙이면은 그래서 이 판례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 지구 지정 결정하는 거는 도시 기본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사업하는 거, 뭐 도로를 설치한다거나 공원을 설치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적 계획 제안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거는 그 도시공 관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 관리 계획은 판례가 계획 변경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판례 내용에 그냥 그것만 이렇게 두 줄, 이런 도시계획 기본 계획은 인정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요즘 공부하지 않으세요? 1차에서? 이거 막 있잖아요. 청구권 막 해가지고 짜증나니까 네. 저는 국토법이 너무 싫어요. 네, 그래서 이거 1차에 나오는 나오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 판례 두 줄 그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해요. 근데 어차피 객관식이라 쓸 일 없어요. 아니. 우리 시요. 우리 샵에.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좀 그냥 일반적으로 크게 알고 계셔도 문제 쓸 수 있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생각건데 행정청에게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말한 항상 이렇게 앞에 요건이 나오면 그 요건을 하나씩 포섭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행법규인지 용도 지역 지정을 변경할 의무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건 강행법규고, 근데 이게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냥 용도 지역 지정한 거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것이지, 뭐 어떤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뭐 굳이 공익보다 커야 되는지는 검토할 필요 없어서, 그래서 따라서 그냥 가백에 계획변경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녹지 지역 재지정 변경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맞죠. 뭐 전혀 문제랑 관계없긴 한데 이거랑 연관해가지고 그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같은 거 손실보상 청구 인정되는 게 사실은 있긴 있어서 뭐 그냥 겸사겸사 이거 보실 때 그것도 한번 보시라고요. 개발- 스터디 문제 그거 없어. 이번 주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GB 지정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손실보상 대법원이. 청구는 가능한 걸로 했던 거. 그거 이제 토지의 헌법재판소 8번만 14? 그거였나? 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뭐 네, 이용의 8번만 제약을 14. 받고 네. 뭐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뭐 약간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네. 판례 약간 다른 게 네, 다르죠. 그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상입법 부작위를 그거 보상입법 보완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결론낸 거죠. 그거 말고 판례가- 다른 거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네. 말하는데 토지 소유권에 내지 않은 그거 그러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 승인 의무가 있는 거. 그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대법원은 그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 지정으로, 제한으로 토지 소유자가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판시를 했고요. 헌법재판소는 그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길이 없는 경우 이거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근데 그 8번만 114의 결론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게 문제니 이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을 해라. 그래서 마련된 게 개발제한구역의 매수청구.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랑 유사하니까 그냥 같이 알아두면 그 좋을 것 같다.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네. 또 판례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아니요. 그 방금 이거 말한 그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요즘 스타일은 이거보단 그쪽이 더 가까워서 나온다면 만약에. 어쨌든 이 뭐- 문제보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손실보상이 좀 더 그쵸. 가까우니까. 이거 약간 좀 동떨어진 문제인 것 조금 같아요. 동떨어진 했죠 이게. 그쵸. 네. 그러니까 하는 김에 같이 받으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사안은 같은데 이거는 이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의 토지를 수용하였다. 근데 이걸 산정할 때 녹지 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을 하였다. 근데 이게 앞에 제가 사실관계를 안 썼는데 썼나? 써요. 써있긴 하네. 썼네요. 이게 원래 녹지 지역이었는데 이걸 녹지 지역을 2종 1주로 바꿨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공원 사업을 하려고 녹지 지역으로 재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 공원 사업을 위한 녹지 지역 지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녹지적 지정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논점의 정리를 이거 써준 이유는 너무 갑자기 생뚱맞게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 딱 나오면 이상할 것 같아서 논점의 정리에 이거의 논점은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가 이 논점이다라고 하나 써줬어요. 그래서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는 23조 1항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제한받는 상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산정을 평가한다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방침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쓰기 싫었지만 2항까지 써줬어요. 보통 1, 2항 다 써주시나요? 저는 2항을 따로 써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의 종류의 일반적 제한, 계획적. 저는 종류를 먼저 쓰고 그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방법에서 이제 원칙하고 예외로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냥 이 말을 그러니까 원칙은 제한받는 그러니까 일반적 계획 제한은 받는 대로 개별적은 안 받는 대로 하는데 이제 예외 해가지고 해당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했으면 일반적이든 계획적이든 다 반영하지 않고 종량 기준으로 간다. 그냥 전 그렇게 써요. 저도 혜성님처럼 쓰는데 저는 그 개별적 제한 거기에다가 1항이랑 2항을 말을 합쳐요. 여기 앞에 1항은
그거고 2항이 용도 지역 변경 또는이잖아요. 그거 두 개. 근데 이게 법조문이랑 이론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거라 사실 편집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해요. 그럼 의 부분에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를 의랑 종류식으로 이렇게 개별적 제한, 일반적 제한을 나눠서 먼저 일반적 쓰고 제한에 1항에 그 앞에 있는 문단 다만 전까지를 쓰고 이제 개별적 제한에 그 1항이랑 2항 과 합쳐서. 근데 개별적 제한이라는 단어는 법 규정이 없잖아요. 그쵸? 법 규정은 없죠. 이론 규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약간 그게 항상 매칭이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를 법조문대로만 쓰면 또 말이 이상해져요. 그것도 좀 이상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 제한이 딱 좋은 단어 그냥 같긴 적당히 편집해서 써요.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쓰셨는지. 네네.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있으면 찾아볼게요.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아니면 시험님. 안 되면은 3기 때 어차피 한 번은 나올 테니까 이 문제. 그렇게 쓴 거 한번 보고 싶어. 네. 어떻게 구성했는지 궁금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저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저 올린 그거 1사 거기. 거기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쓰지 않았나요? 이 문제 푼 거에 그렇게 쓰셨어요? 제가 그거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어떻게 버무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1항, 2항 써줬어요. 이거 자체가 용도 지역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이 2항은 아무튼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요지였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게 배점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20점. 20점 작진 않아요. 이거 공법상 제한밖에 쓸 거 없는데 20점이라 좀 많이 이렇게 목차도 많이 세분하고 좀 이렇게 쓸데없는 것도 많이 넣었어요. 팔에 쓸데없이 쓰요. 그쵸? 이거 10점짜리로 내야 될 것 같은데. 앞에가 30점이고 뒤에가 10점이었어야 됐는데. 한 이택 2점으로 이 아래쪽 문제들이 다 이런 느낌이라 약간. 그래서 약간 너무 쓸데없이 배점이 크다. 그래서 본 교정의 취지도 원래 그냥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쓰는데 이게 따로 써줬어요. 그래서 따로 쓰고 근데 공법상 제한의 종류 이것도 원래 안 쓰는데 이것도 썼어요. 일반적 제한은 이렇다. 그리고 개별적 제한은 이렇다. 저 여기에다가 예시까지 있어요. 붙일 거 없어요. 일반적 계획정은 용도구역 등이 용도지역 내동에 해당되고 개별적 제한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이나 철도사업 이런 거. 그래서 그 내용 취지 쓰신 거 보고 나도 이걸로 채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다가 붙이는 거 아니고 밑에 그래서 구체적 예시라고 목차를 뽑아요. 그러니까 정쓸 거 없으면 쓸 거 그것도 없으면. 괜찮다. 그걸로 한 3줄 이상 벌써 그렇다. 근데 옛날 문제들이 그러니까 저도 옛날 거 풀 때 분량 채우기 해야 되는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만 그렇게 쓰고 요즘은 그렇게 쓸 자리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썼어요. 이거는 도승환 평가사님 그 답간지에 있더라고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왜 개별적 제한은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대요.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냥 나 여기 사업할게, 도로 사업할게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또 이거를 한 거예요. 또 공익사업 변환이 되니까 하고서 공원 사업, 택지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 거는 실제 도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 택지 사업 할 건데 보상금 싸게 하려고 일부러 개별적 제한 가해놓고 그 다음에 개별적 제한 받는 상태대로 하면은 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 가격을 좀 싸게 보상 가격을 싸게 하려고 고의적인 그걸 막기 위해서. 옛날에 많이 했었대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쵸. 저도 이번에 문제 풀면서 처음 이거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건의 제한을 가하고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러한 실체적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데 그 판례 있어요. 그래서 도로구역 지정해놓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도로도 지정되기 전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판례가 그래서 있어요. 그게 그래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게 실무 문제 풀 때 그 판례 이게 공부하잖아요. 아시처럼 그냥 지정해놓고 아파트 얹으려고 해버리니까 법규에서는 별로 중요한 판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무에서는 그거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 입장 이거 아까 우리 유정님이 또 썼던 판례랑 똑같은 거고 이게 그거예요 유정님. 아신다고 그랬죠? 네. 자연공원 판례.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것도 배점 채우려고 사실 여기서는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배점 채우려고 근데 이것도 공원에 관련된 질문이니까 그냥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서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배점 채우려고 그래서 보상 법률주의도 써줬어요. 이거 나도 썼어야 되는데. 저는 토지평가 일반적 원칙 이런 거 썼었는데 이거 문제 풀 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지평가 일반적 원칙 있잖아요. 쓸 거 없는 거 공시가 기준법부터 나리상점 뭐라도 진짜.
별로 쓸 게 없어요, 이게. 특보상 제한은 10점 분량인데 20점 분량으로 나오니까 별거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상 법률주의로 하고 있어서 이 보상 법률에 보상 이 규칙에 의거해서 변경 전인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녹지 지역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나 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알아요? 옛날 거 뭐 토지보상법상 피수용자에 대해 설명하셔서 40점. 피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라. 뭐 그런 저거 거. 10점 주고 쓸 것 같아. 그런 걸 어떻게 써? 씨.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길게 썼잖아 지금. 잘 쓰면 한 20점, 25점? 저는 40점 채울 수 있어요. 아예 채우라면 뭘로든 써서 채울 텐데 근데 잘 쓰냐라고 이거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인도 이전 의무 그거 아, 길게 쓸 수 있잖아 하나씩.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각 의무별로 하나씩 다 쓰고 권리 다 보상금, 쓰고 손실 보상 청구권 해서 길게 쓰고. 뭐 불복 방법도 막 뒤에 써주고 뭐. 위험 부담 막 이런 것도 쓰고 이제. 위험 부담 이전 쓰고. 그냥 생각나는 거 다 써야 돼요. 그다음에 뭐 사업 그래 시행자의 사업 관계, 책임 것도 다 써주고. 뭐 사업 시행자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써주고 막. 불법 방법은 의의부터 성격까지 다 네, 다 써주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되긴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 네, 쓰는 거지 일단. 아무튼 네. 그래서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일단 질문이 기니까 이게 좀 자연이용 정신이 공업용 지금- 문제라고 하죠 그냥. 네, 우리 너무 지금 유명하잖아. 머리가 지금 하얘졌어요. 네. 근데 이거 사실 위에는 별로 읽을 필요도 없어요. 밑에 국가 배상이래요. 사실 이거 최근에도 나왔던 문제라 기출. 길게 읽었는데 되게 허무해.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논하시오. 이거 우리 스터디 문제에서도 강 박사님이 내셨던 문제라서 같은 판례도 이거 2번이가 더 나왔어요. 네. 지난번에 혜성님이 발표하셨던 아, 그랬나? 거예요. 네. 잘 기억이 안 나. 그거 좋았어요. 선생님이 그 방직고 위인선을 저는 다 설명했는데 사안 포섭해서 중요한 아. 것만 길게 설명하신다고. 맞아요. 사안에서 이미 나온 거는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 그거는 그러니까 혜성님 네. 푼 거는 그 전에 이제 저랑 조금 논쟁이 있었던 이 학설을 그랬나?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의 법적성질 써주고 네, 좋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일반론 그래서 의 쓰고 국가배상 청구권의 법적성질 쓰고 국가배상 청구 요건 쓰고 그래서 그냥 일반론은 기본적으로 이게 루틴인 것 같아요. 의 법적성질 요건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세 개가 그렇게 쓰면 되죠. 요건이죠. 그래서 뭐, 그냥 가능하면 법조문까지 있으면 좋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헌법 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한다. 이렇게 맞아요. 썼어요. 그 정도 쓰셨으면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헌법 맨날 까고 29조. 저는 헌법을 사실은 잘 안 써요. 저는 헌법 아는 건 다 써요. 헌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네. 나는 헌법을 좋아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헌법 쓰면. 23조, 34조, 그 107조 3항도 있어요. 107조 3항. 107조 상관이요? 뭐예요 이게? 저 29조밖에 안 해봐서. 절차의 하자에서 그 절차의 하자는 취소 사유다 뭐 할 때 107조 3항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생각 가끔 하는 게 헌법이 사실은 제일 상위법이긴 한데 맞아. 어차피 개별구체적 법은 아니니까 그냥 그 하위 개별법을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써도 둘 다 되는데 쓰면 제일 좋고. 저는 그냥 있어 보여서 그냥 써요. 써주면 더 많이 알아. 그것도 좋죠.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29조는 다 외우는 게 좋은 조항이니까 또. 네, 헌법 29조 1항입니다. 1, 2, 3항 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공무원 그 국가배상 책임 요건 써주고요. 사실 여기다가 제가 한 줄 더 썼는데 어디 없어졌어요. 공직고 위인. 아니 이거 국가배상법 요건 쓰고 이 사안에서는 이 지금 그 위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포섭하겠다라고 한 줄 썼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의 의미로 넘어갔습니다. 아주 이게 이상하진 않네. 지난주에 제가 시영님한테 얘기했던 그 스킬이에요. 네, 이렇게 그 요점이 논점 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래서 질문에서 대놓고 위법행위의 의미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써줬어요. 그래서 학설은 협의행위 위법설, 광해행위 위법설, 결과 불법설, 상대적 위법설이 있는데 이게 좀 학설의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강 박사님은 직무 의무 위반설 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제가 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인터넷 검색하면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 이걸로 외웠는데 다시 못 바꾸겠더라고요. 이거 협반 결상으로 외워가지고. 하나로 쓰세요 그냥. 근데 저번에 제가 박사님이랑 통화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협의, 광의 이렇게.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좀 학설 외우기 쉽게 잠깐 설명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 행위, 공무원이 한 행위가 위법으로 보는 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래서 협의행위 위법설은 그냥 엄격한 법 규범 위반만, 법에 있는 거 위반한 것만 이 위법으로 본다. 광의행위 위법설은 뭐 신의성실이나 뭐 있잖아요. 공무원 품위 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 규범 위반까지 다 포함한다. 그래서 광의행위 위법설. 그게 이제 그래서 협의로 볼 거냐, 광의로 볼 거냐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침해가 있을 때 이거를 국민이 수인할 수 있냐 없냐, 참을 수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결과 불법설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 위법설은 이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서 이 공무원의 행위가 정말 이 침해랑 공무원의 행위를 따져봤을 때 이걸 위법한 거로 봐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 근데 이 범위를 따지면 뒤로 갈수록 더 이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내피셜인데 좀 그렇지 않나요? 이 약간 논리적 구성이. 네, 그래서 상대적 위법성설이 가장 좀 폭넓게 그 위법 행위로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판례 학설 이거 좀 저는 중요한 학설이라고 생각해서 써줬고요. 그 다음에 판례 입장은 판례는 법령 위반을 기본적으로 위법 행위로 보고요. 거기에서 법령 위반이라는 의미가 신의 성실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라고 이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줬고, 그래서 검토에서는 광해의 위법설이 타당하다라고 써줬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플러스에서 최근 상대적 위법성설의 입장을 지지한 판례도 있다라고 이제 한 줄 덧붙이면 좋은데, 사실 제가 이게 그 판례도 그 상당 인과관계 유무는 뭐, 이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의 이익의 정도, 뭐 이런 걸 해서 바로 고의 과실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판례인데, 그것도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거랑 그 판례랑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잘 모르겠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왜 우리가 행정법에 좀 약하니까. 대충 아니 뭐 변호사도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그냥 뺐어요. 그것까지 다 따지기 힘들어서 그냥 이 정도만. 이것도 원래 이게 그래서 광해행위 위법설이라고 제 서브노트에 써 있는데 제가 답안 썼을 때 법규 팀장님은 이거를 상대적 위법성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판례가 같은 판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법령 위반을 해석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고의 과실을 판단하는 판례라서 다른 판례고, 이거는 협의 광의 위법설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협의 무슨 입장이다를 안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시하게 넘어가요. 네, 그래서 관련 판례 입장은 그리고 그래서 사안의 해결에서는 이 사실관계 이거에 대한 자연민 판례가 있거든요. 자연민 공원민 판례. 그래서 유명한 판례. 그래서 토지의 이용 사항을 잘못 정정하여 검증 지가를 산정하고 부동산 공시위원회가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거는 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의 사안의 해결에 써줬고, 그래서 뭐 뒤에 길게 사안을 포섭해주면서 국가배상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 상당 인과관계인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부담해야 된다라고 써줬습니다. 네, 뭐 이거 사실 너무 많이 공문지기도 하고 깔끔하죠 이 정도면. 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제도 입법 목적을 이유로 직무상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래서 이 항변 타당성에 관해 논하라.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입법 목적을 이유로 한다고 문제에 써 있잖아요. 써줘야죠. 그래서 입법 목적을 써줬어요. 개별 공시지가 입법 목적, 적정 가격 공시함으로써 근데 이거 사실 부동산 공시법 목적인데 이거 써도 되죠?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가능하면 1조까지 넣어주시면 좋고. 1조 뭐죠? 모든 법의 1조는 다 목적이잖아요. 그 이거 1조를 1조를 안 썼다고? 그냥 써주면 좋지 부동산 않을까. 공시법 1조라는 조항 이름을 이게 이게 1조가 또 1조라고? 1조라고 써주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뻔히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판례의 논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개별 공시지가가 그럼 구속력이 어디까지 있다고 볼 거냐.
그리고 이거 뭐 개별공시지가가 법적 성질을 안 썼네요. 써줬으면 좋았겠네요. 그쵸? 법적 성질을. 개별공시지가가 그 처분상에 인정이 되는데, 그럼 그 처분상에 인정이 되는 게 어느 법인까지냐. 이게서 구속력의 범위 해서 판례가 있어서, 이게 그 조세부담금, 이 입법 목적에 해당하는 조세부담, 조세부과 등의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사적 거래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판례의 내용이고, 그 내용을 이제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당인가? 그러면 이게 그 위법행위하고 직무 의무를 위반한 거하고, 이 손해 사이에 그런 상당인가관계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판례는 사적 거래 금액이 개별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 보호 법익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판례 못 줄이겠더라고요. 진짜 이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네, 예견 가능성을 너무 사실은 이거 좀 줄이고 싶은데 겁나 요약해서 쓰는데. 해설 읽고 가야겠다. 저 그거 아니 근데 이게 요약을 하려고 요약이 된 게 아니라 시험때 다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 4줄밖에 못 쓴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냥. 왜냐면 이게 읽다 보면 되게 되게 이 판례가 논리 구성이 좋아서 못 빼겠더라고요. 맞긴 해요. 그래서 그냥 다 썼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판례 모르면 못 쓸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네, 왜냐면 자기가 직접 판단하려면 밑도 끝도 없어서. 이거 다 그냥 판례 내용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 내용으로 3, 4번 채우고 사안의 해결해서 S시장 항변 타당하다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거 판례 모르면 이런 문제는 그냥 개별공시지가 일반론만 주구장창 쓸 것 같은데. 판례 지었습니다. 상당인가에 일단 판시였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문제 3번은 이거 협의의 소임 문제예요. 협의 소임 문제인데 아니 이거 업무정지 도관 협의 소임. 네. 업무정지 기간이 도과했는데 그러니까 취소 소송은 계속 중이었어요. 근데 업무정지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그 업무정지 취소를 구할 소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되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논점을 정리해서 이것을 업무정지 처분의 제재적 처분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한 이제 별표 3 이거의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를 해줬고요. 해주겠다고 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검토해서 협의 소익을 인정하는지 검토한다. 왜냐면 이게 협의 소익을 이렇게 다루려면 그거에 대한 그 법령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 3의 법적 성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써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여기다가 시행령 별표 3의 문제점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냥 별표 3만 딱 써버렸네. 아무튼 그래서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맞나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맞죠? 지금 제가 머리가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밖에서는 지금 갑자기 되게 한계침이 나네요. 그래서 판례 입장 검토 써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있는지 여부 써줬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소익이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협의의 소익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법률상 이익이 뭐냐. 그것도 안 썼네. 협의의 소익, 행정소송법 12조에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이거를 좀 써줬으면 좋았겠네요. 그렇죠? 바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나오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소극설, 적극설, 정당한 이익설이 있는데 판례는 근거 법률에 의한 직접적 구체적 이익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이건 직접적 구체적 개별적 이익의 하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법적 성질 협의 소익의 의미 좀 정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세 개는 그냥 세트로 외워두시고 답안에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 판례 입장. 종전 판례는 이제 불령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불령 자체가 법규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 이거 밑에다 써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썼지? 이거 사실 되게 저 졸려가지고 이번 주다. 네, 여기다 써야 되는데 2003도 1684 네, 이렇게 잘못 썼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법규성이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거 법규성 없어서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건데 왜 법률상 이익이 있냐 이런 논의예요. 이런 논지의 판례예요. 그런데 2003년 1684 판결에서는 법규 명령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은 그거를 따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해서 왜냐면 얘가 공무원이야 뭐 이게 그 법규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거기에 뭐 가중처벌을 하라고 하면 가중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 가중처벌이 없으면 가중처벌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뭔 상관이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 하여 소유를 긍정하였다. 그래서 별개의 의견, 근데 여기서 이제 별개의 의견은 이거를 그 법규성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법률상 이익을 공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를 강정원 평가사님이 아주 좋아하시죠. 네. 네, 이 문장을 아주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그냥 꼭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한데 당의 처분의 존재로 향후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면 이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니 타당하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세트로 그냥 품으로 암기해서 이 맞죠? 문제가 나오면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안의 해결에서 별표 3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이거는 이 논의와 상관없이 법규성이 인정돼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라도 향후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명확하다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논점의 정리 부분이나 아니면 그 바로 밑에 정도에 별표 3의 내용에 가중처벌이 있다는 거 하나 정도 간단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써있어요. 여기 논점의 정리에 업무정지 처분의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3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부족해요? 그러니까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 없다고요. 정한. 여기 가중처벌. 가중이 없다고, 가중. 나중이구나. 네. 저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없으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왜가 좀 싶어요. 그 정도 넣어주면. 그렇네. 네. 나 그냥 제가 지금 이 말에 그거를 가중적이 당연히 제재적 처분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감사해요, 알려주셔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 한마디 정도? 더 많이 쓸 것 하나만, 같아요. 이거 글자 3개 들어갔으면 되겠네요. 네. 가중적 제재 처분을 규정한 거 이런 거. 바보 같네. 왜 이렇게 안 썼을까? 네, 아무튼 네, 사람이 가끔, 수사도 있죠. 말도 안 되는 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제재적 처분 기준에 제가 너무 꽂혔어요. 제재적 처분은 그냥 징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가중처벌이라고 생각을 했어. 착각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빨리 2분만에 할게요. 이거요. 이 문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저 이거 줄이는 거 진짜. 아니, 하자승계 물어보면서 10점짜리로 낸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돼. 고맙지 않아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쓸 게 너무 많으니까 뭘 써야 될지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거는 10분에 2.5페이지 쓸 수 있잖아요, 여기. 그래요? 저 고맙던데. 올해 손해배상 나온 것도 저는 고마워서 막 갈겨 썼는데. 그래서 일단 그냥 하자승계 나오면 관련 행정작용 법적 성질은 루틴하게 그냥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표준시 공시지가 수용 재결 이렇게 2개 다 써줬고 의랑 재결 자체가 처분의 의미가 있잖아요. 전 그래서 재결을 알렸어요. 그냥 처분이라고. 그렇진 않죠. 그 재결이 꼭 처분은 아니에요? 수용 재결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1번에 법적 성질을 다뤄주잖아요. 형성적 행정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법적 성질을 다뤄주잖아요. 저는 하자승계 일반으로 먼저 쓰고 이걸 밑에다 쓰기는 하는데. 그래요? 그리고 나서 검토 들어가요. 근데 순서니까 이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서 항상 관련 개념은 항상 좀 먼저 써주는 편이기는 해요. 맞아요. 써주고 하자의 승계의 의의 및 전제 요건 좀 간단하게 써줬어요. 그냥 줄 처리해서 이것도 구체적인 상황 포섭이 없어서 그냥 양자 모두 처분이다. 나머지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했고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에서 학설, 전통적 하자 승계론, 그 다음에 구속력 이론 2개 써줬고 판례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하자 승계론 입장인데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하자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국민 권리 부재 조화를 도모한 판례 입장 타당하다라고 써줬고요. 사안 해결에서 이 사안이랑 관련된 판례, 이거 너무 유명한 거라 2007도 13845 판례 써줬고 사안 해결에서 이것도 원래는 하자승계 나오면 저 이거 되게 길게 쓰거든요. 별개 법률 효과 목적으로 하는지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 나눠서 쓰는데 그냥 이거 10점짜리라서 그냥 짧게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을 초과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 그거 진짜 줄여서 1.8페이지 안에 다 썼어요. 저 인정 여부에서 학설 같은 거 한 줄로 다 깔고 막 약간 이런 거. 저는 그냥 두 장. 싹 날리고 관련 팔대하고 수글. 두 장까지는 줄여요. 저도 2장 반까지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서 2장하고 2줄. 뭐 그 정도면 뭐. 이 정도 괜찮지 않나요? 2장하고 2줄? 수준으로 근데 네. 써줘요. 사실 하자 했으면 그냥 너무 잘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거 생각할 건없어 네, 그냥 와다다다 하면 써지는 거라. 여기까지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많으시네요. 오라다 500.